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5월의 세 번째 주, 두 번째 주로 봐야 되겠네요. 5월 12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성공에 익숙해지면 어떤 목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네, 감사 스마일도 유튜브 방송하면서 처음 1000명, 그 다음에 5000명, 10,000명 돌파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 2만 명, 2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또 갈 거고요. 100만 유튜버의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달려갈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아니고 그제죠. 토요일날 감사 스마일이 마스터피스 오브 뷰, 한강을 감상하라, 일산 호수공원을 소장하라, 일산의 하나뿐인 펜트하우스, 더샵 일산 LOE 펜트하우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토요일날 여기서 영상을 찍고 157타입은 제가 어제 영상을 갖다 올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57 타입보다 더 럭셔리하고 더 큰 248 타입을 업로드 예정인데 157 타입은 제가 한 9분대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248 타입은 30분대로 아주 그냥 세밀하게 방 구석구석 그 다음에 그런 뭐 수납장도 제가 다 열어보고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했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나는 펜트하우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더샵 일산 LOE 펜트하우스 감사 스마일의 영상을 갖다 꼭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또 모델하우스에 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가지로 또 좋은 기운 또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 안에 이제 퀴즈를 하나 냈는데 저는 이 퀴즈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부자님께 제가 어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선물은 이제 도서 책하고 커피 쿠폰이었는데 이부자님께서 커피 쿠폰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제 더샵 일산 LOE 주거용 오피스텔 84 타입 1976세대의 사전 점검일이 있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토요일날도 가고 일요일도 갔는데 토요일날은 시간 관계상 잠깐만 들렸고 일요일날은 좀 세부적으로 또 A 타입하고 B 타입도 영상을 좀 담았는데 뭐 내부의 모습은 또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풍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통이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아마 입주 지정 기간은 6월 말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더샵 일산 LOE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주 지정 기간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름 조형물이라든지 그리고 나름 이렇게 멋지게 꾸며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다산동에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라는 이게 제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호선 다산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전세 가격이 10억 7천에 신고가가 갱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산 신도시입니다. 다산 신도시가 별내선 개통하고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작년 7월에 지금 개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뜨겁다는 말씀 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고양시는 언제 뜨거워질 거야? 언제 뜨거워질 건가?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올 하반기가 저는 뜨거워질 거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란 말씀 드리고 작년에 다산 신도시를 선택했던 분들 아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웃고 계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신혼동이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원흥지구라든지 향동에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향동 부동산 박채희 대표님, 바른부동산 박채희 대표님하고 라이브 방송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 머니쇼 감스마일도 지금 계획했다가 지금 못 갔는데 서울 머니쇼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으로 떨어지면 집값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 지금 올 5월 한 28일쯤에 지금 한국 금통위가 지금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좀 유력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됐지만 우리 한국은 아마 기준금리가 아마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 계속 금리는 내려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지금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방송 때 상승과 하락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도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 비율이 그러니까 1주택자 이상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무주택 세대들이 962만 가구, 그 다음에 1주택은 922만 가구. 여기 통계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18일이니까 물론 약간 상회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 포지션이 맞을 것 같고 2주택 이상은 11%, 그러니까 1주택을 소유하시면서 2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11%,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거의 보니까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거냐 상승할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 이렇게 논쟁이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하락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무주택자인 유튜버 분들이 더 많은 조회수를 보이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자 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가 어떤 의견이냐 나는 무주택자인데 나는 이런 의견이다.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 나는 1주택인데 집은 필요하다. 여러가지 의견. 그런데 여기에 1주택이라든 2주택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파트, 서울에 있는 정말 똘똘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유재산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트하우스 살고 싶고 강남 살고 싶고 용산 살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분양가는 비싼가? 감스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물론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분양가지만 저는 완판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까르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까르님의 블로그 글 토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분양가는 비싼가? 정말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비쌉니다. 근데 비싸지만 저는 그래도 청약을 갖다 저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도 다들 51타입부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에 담았던 거는 59A 타입과 그 다음에 74A 타입을 갖다가 제가 영상에 담았는데 분양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정말 은평구가 평당 4,500만원으로 분양을 할 수 있을 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분양가를 예측을 못했는데 감사스마일도 제가 이 소식을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이제 소식을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하시는 얘기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사실로 지금 드러났고 지금 7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 보면 거의 분양가가 13억 6천 정도가 됩니다. 13억 6천. 물론 동에 따라 좀 약간 상이하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500이 맞고 여기에서 플러스 한 옵션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1억 정도가 확장비, 이자 후불제, 그 다음에 옵션 하게 되면 1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힐스테이트 메디아들의 분양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이 많은데 작년에 일반 분양했던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와 비슷한 위치라든지 연식, 단지 규모 등을 보이는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노기캐가 비교해도 상당히 여기랑 비교해도 높은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 인사이트를 알아야 됩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입지와 특징, 그러니까 여기 위치와 특징을 갖다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는 여기에서 2009년도에 실제 여기서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평지고 대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평지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기는 여기가 빌라단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여기는 사실 언덕이 없고 약간 좀 언덕배기에다가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졌던,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대조 1구역은 그랬던 낙후된 곳이었는데 불광역과 그리고 연신내역 사이고 또 동명역 바로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랬던 곳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부산역, 역촌역, 불광역과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고, 사실상 연신내역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까르님은 여기에서 가는 것으로 했지만 여기에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대조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신내역 역사공원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10분 정도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기준으로는 역세권이라는 말씀 드리고, 또 여기에서 차라리 연신내역 북쪽에 위치한 가련 1구역이 조금 더 가까운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나는 대조 1구역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가련 1구역도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단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불광 5구역도 지금 2030년 전후 이야기하지만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은 대조 1구역은 재개발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고, 작년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만 해도 프리미엄이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높았고, 만약에 작년에 공사 중단되지 않았고 작년에 만약에 일반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분양가보다는 좀 싸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사업 리스크를 일단 일반 분양자에게 지금 전가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힐스테이트 측에서는, 현대건설 측에서는 4,200을 갖다 제시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4,200을 갖다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들께 부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4,500으로 지금 됐고, 여기 보시면 서울시 코데이 중재로 대조 1구역이 공사비 갈등을 풀었다. 그래서 조합 시공사라든지 2,566억의 증액을 유도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공사비 갈등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 이유가 이런 공사비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내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심화될 거다. 그래서 서울 연간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32,000 가구였는데 작년에 11,000가구밖에 입주 물량이 없었고, 25년과 26년은 더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사업비 상승, 그 다음에 공사 중단 등 정비 사업 진행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이 가격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미분양으로 남는 셈인데,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바로 청약 당첨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계약을 갖다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선착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가로 이제 하는 것들까지도 해가지고 아마 완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까르님께서도 그래도 결국 완판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강운대 역세권에 있는 그것도 힐스테이트 브랜드였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줍줍으로 해서 이제 완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강운대 역세권보다는 지금 GTX-A 역세권인 연신내역이 또 입주도 빠르고, 또 내년에 GTX-A 연신내역에서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게 내년 상반기, 그리고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면 2년 후에 삼성역도 정차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 역세권의 대단지의 브랜드의 촉품화에 역대신 부평초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 6가지 조건에 모두가 부합되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1인 가구가라든지 2인 가구 정도는 선호도가 큰 25평이 먼저 분양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 30평 같은 경우는 미분양 매물들이 서서히 분양 완판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줍줍까지 가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청약 그 당첨권은 한 55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는 또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신축 아파트의 최소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힐스테이트 매달래 분양가를 살펴본다고 하면 최근 서울 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힐스테이트 매달레와 비슷한 시기 분양을 하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25평이 거의 10억, 34평이 12억에서 12억 5천 정도의 가격을 보이지만, 서울 외곽 비역세권에 위치한 천세대 남짓 하는 아파트고 인근의 강령 뉴타운에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낮은 분양가임에도 아마 힐스테이트 매달레에 비해서 분양 흥행 등이 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할 바에는 차라리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매달레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이제 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또 요약을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한 1분 30초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힐스테이트 매달레 관련해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핵심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청약의 경쟁은 그렇게 안 셀 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완판될 거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고,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과 하락의 논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방에는 아파트를 갖다가 매도하고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투자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의 앞으로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은 정책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책도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아마 바뀔 거라는 말씀 전 드리면서, 작년에 중단되었을 때 힐스테이트 매달레 대조 1구역을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최근에 분양가가 나오기 전에 또 마지막 막차로 또 저번 분양분들을 매수하신 분도 다양하게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내 집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물론 1년 후, 2년 후에 미래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의 분양가가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의 분양가가 지금의 분양가보다 더 쌀 것이다 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재개발 불광 5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도 지금 대조 1구역보다 일반 분양가가 또 비쌀 수도 있습니다. 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힐스테이트 매달레가 완판이 되기 전에 5월달부터 고양시, 특히 덕양구, 3호선 역세권, 지축 삼성 원흥, 향동까지도 저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힐스테이트 매달레 분양가가 비싸지만 완판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5월 12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